블루베리의 첫 수확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시작돼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조기 수확의 비결 알아보겠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대량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을 연수시킬 곳이 충분하지 않아 새내기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 방패장의 공정률이 97%나 돼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지만 사업비 확보가 안 돼 방패장 지역 지원 사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1907년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출판사인 박문서관의 목판이 국가문화재인 근대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5월의 첫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15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저녁 무렵에는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이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치고 또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어제는 대구가 24.9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기온은 대구가 15도, 포항은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떠오른 블루베리의 첫 수확이 고령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이상 앞당겨진 건데요. 어떤 비결이 있는지 박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블루베리를 따내느라 손놀림이 바쁩니다. 첫 수확의 기쁨 때문인지 손길에 정성이 더 가득합니다. 보통 6월 상순에 첫 수확하던 것을 한 달 이상 빨리 수확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수막 비닐하우스입니다. 이중으로 이루어진 비닐막에 땅속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뿌려주면 낮과 밤 그리고 실내외의 온도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수막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내부 온도를 10도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재배보다 수확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딸기 농사를 전부 짓는데 수막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시기가 많이 앞당겨져가지고 그래도 저도 뭐 블루베리 나무가 많이 안 크니까 하우스 안에서 수막 재배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시작해봤습니다. 보통 1kg에 25,000원이던 것이 조기 출하를 하면 6,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기 출하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수막 하우스를 하게 되면은 난방비가 상당히 절약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고소득 작물인 블루베리의 연중 출하를 목표로 차별화된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가공 수출 등 새로운 시장과 판로 개척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 적자 폭이 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처음으로 집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올해 예상 기준 지자체의 세입 143조 6,920억 원에서 세출 151조 8,420억 원과 순융자 8,532억 원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9조 3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의 통합재정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가 2조 4,535억 원 적자로 적자폭이 가장 컸고 서울이 1조 3,017억 원, 경북이 9,94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의 성장 기업들을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이 지원 대상은 대구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 관련 서비스 업체 등으로 매출 또는 수출,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업체들입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억 원으로 연 2.5%의 이자 보전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선정된 업체가 매출 또는 수출, 일자리 창출 성장세가 해마다 10% 이상이면 지원 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 융자 추천 접수는 오늘부터 7일까지로 대구시 경제정책과로 하면 됩니다. 지난주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1,500여 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 신임 변호사들은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연수를 받을 곳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사무실을 연 로스쿨 1기 출신 홍윤호 변호사. 합격한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 실무 연수 자리를 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연수를 시키려면 6개월 동안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기관들이 연수를 맡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보상을 받으면서 연수를 받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차라리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그 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올해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무 연수 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역 변호사 업계가 침체하면서 6개월간 임금을 줘가며 실무 연수를 시켜줄 변호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연수를 맡았던 지역의 몇몇 법무법인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올해는 연수 포기를 선언했고 일부 연수자가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연수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문제는 연수 자리를 구하지 못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 이름만 내걸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고 사무실로 가게 돼. 이렇게 제대로 된 그 지도를 못 받지. 마치고 여기서 뭐 일 같이 해달라. 이런 거지 뭐 고용하는 거지 뭐. 거기에는 이제 사무장들은 이제 사실 자기가 주인이지. 또 실무 연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변호사들이 많아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송을 의뢰한 국민들의 몫이 될 전망입니다. 합격한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그 지역 변호사 업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로스쿨의 그 이제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까지 법조 시장에 쏟아져 나올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모두 12,000여 명. 변호사들의 연수 기회는 갈수록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5월을 맞아 지역별로 크고 작은 봄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 개막하는 영주 선비문화축제는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를 비롯해 한시 백일장과 선비 로봇대회, 선비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5일 동안 이어집니다. 봉화에서는 한국과자축제가 4, 5일 이틀간 열려 과자 전시와 한과 과자집 만들기 체험, 인형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영양에서는 17일부터 4흘간 산나물 축제와 대한민국 산채 박람회가 함께 열려 산나물 채취와 요리 체험, 산나물 판매장 운영과 백도대간과 낙동정맥에서 생산되는 170여 가지 산채 가공식품이 선보입니다. 포항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북부해수욕장 일원에서 영일만 해변 스포츠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비치사커와 비치발리볼 대회를 열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플라잉 디스크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윈드서핑과 수상스키 등 5개 종목에 걸쳐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시 부간면 부근에서 36살 조모 씨가 몰던 9.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화물차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마찰열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 방패장은 완공이 머지않았지만 방패장 유치 지역 지원 사업은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부진하기 때문인데 경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착공한 경주 방패장의 공정률은 현재 95%. 완공 예정일은 내년 6월이지만 시설 공사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방패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은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인 사업비 확보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1조 5,400여 원으로 장기 검토 사업을 제외하고도 목표액의 45%에 그치고 지방비를 빼고 나면 국비 지원액은 더 적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은 총 사업 대비 42%로 지원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2,9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최근 정부의 지원이 좀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국비하고 우리 사업비가 많이 확보함으로 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55개 관련 사업 가운데 양성자 가습기 배후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은 아직도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지역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기재부 쪽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는. 경주시는 방패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우선 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는 행복기금이 오늘부터 본접수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본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자치단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전국 KB은행과 농협은행에서 실시합니다. 본접수 기간 중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협약가입 금융사들과 보증 채무자 채무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보증 때문에 빚을 진 사람도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이달 한 달 동안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받는 한편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이 제한될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한편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추징금도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제적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 지역의 부정수급액은 9억 7천여만 원으로 지난 2011년에 21억 7천만 원보다 55% 줄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박문서관의 목판이 국가문화재인 근대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박문서관은 1907년 설립된 당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출판사로 유교 경전과 실용 대중서적을 많이 출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청이 새로 근대문화재 541호로 지정한 박문서관의 목판입니다. 2010년에 기탁된 이 목판은 모두 691장으로 1917년부터 34년까지 출판용으로 제작됐습니다. 논어은혜, 맹자은혜 등 유교경전 은혜본과 유몽선습, 통감조료 등 아동용 교과서 목판본 등이 주류입니다. 특히 은혜본은 한자와 함께 한글을 곁들여 한글만 알아도 누구나 유교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입세기 초기에 이러한 그 한글을 세계다가 은혜본으로 보급을 함으로써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 일반 민중들에게 유교의 경전을 보급을 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출간된 책자이기 때문에 한글 서체가 읽기 쉽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업용으로 제작된 목판 대부분이 현재 남아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 목판은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목판 간행과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데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연구한 자료 가운데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박문서관 책판의 경우는 저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문화재로 등록시키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하겠습니다. 노익행 선생이 1907년 설립한 박문서관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정신 고취와 국민 계몽에 기여한 근대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출판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모가 공소사실 말고도 폭행에 시달렸다고 진술했고 치료한 의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리거나 흉기로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일본 내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함에 따라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하절기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27개 반 54명으로 상시 비상방역 근무반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경북 도내 145곳의 병의원을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특히 여름철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행객에 대한 감염병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오염 지역 입국자 중 설사 증상자 확인 시 가건물 채취와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경찰과 방범순찰대원 등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과 직원과 방범순찰대원 10명은 최근 등장한 엄지폭력과 스마트폰 대화방을 통한 왕따나 언어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해 신고 방법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3분 25초 분량의 동영상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렵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고 저녁 무렵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이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곳곳에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다가 모두 그치겠고요. 이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지만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15도로 예상되고 북부 지역 낮 동안 11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내일도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